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가운 댓글로 오프닝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멀리 가는 향기님의 댓글입니다. 며칠 전 손자들과 서점에 갔었습니다. 서가에서 셜록 홈즈 책을 보면서 잠시 남사님 생각을 했네요. 늘 재미있게 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셜록 홈즈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셜록 홈즈 책을 보면서 제 생각을 해주셨다는 게 정말 감사하네요. 사실 저랑 그렇게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사이도 아닌데 누군가에게 기억이 남는다라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댓글을 봤을 때 이젠 가끔씩 손자분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혹시 여러분은 언제 제일 성공을 하고 싶어지시나요? 항상 성공을 원하는 거야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특별히 더 그런 성공의 의지가 불타할 때 자식, 가족들 이러면서 뭔가 자신한테 소중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요즘 저는 성공이라는 감정은 뭔가 포기하고 실패해서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면서 실패하면서 그 실패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포기하고 싶어질 때 뭔가 그 어떠한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 꾸역꾸역 다시 시작할 때 그리고 또다시 실패가 반복되고 포기가 반복될 때 점점 더 그 성공하고 싶다라는 그 감정이 커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성공이라는 기준이 정말 애매하죠.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가 성공했다 이런 말을 하기는 정말 애매하지만 뭐가 됐든 자기 자신이 느끼는 성공은 그럴 때 좀 의지가 불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라는 사람이 그렇게 성공해야지 하면서 사는 편이 아니라서 되는 대로 잘 되겠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냥 오늘 멀리 가는 향기님의 댓글을 보면서 갑작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은 언제 제일 성공을 하고 싶어지나요? 언제 그 의지가 더 불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 어떤 이유로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의 그 성공에 욕망의 불씨가 생기면 더욱더 힘내라고 항상 그 불씨에 바람을 불어보겠습니다. 네. 이젠 봄도 오고 뭔가 힘내기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셜록 홈즈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그럼 당신의 밤에
쉼표 하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이 유타의 꽃. 여기서 모르몬 교도들의 고난과 힘든 여정을 말하려는 건 아니다. 그들은 미시시피 강을 떠나 로키 산맥 서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경과 고난을 헤치고 그곳에 닿았다. 맹수들과 야만인의 공격, 배고픔과 목마름, 질병 등 모든 고난이 다 이뤘으나 그들은 앵글로 색진족 특유의 강인함으로 이를 모두 이겨냈다. 하지만 오랜 여행에 따른 감정적 피로는 동요를 일으키기 충분했다. 그들은 햇빛에 빛나는 유타 계곡에 닿았고 약속된 땅에 도착했다는 지도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브리검 영은 뛰어난 지도자였다. 그는 도시를 건설할 지도와 초안을 완성했다. 땅은 개인의 신분에 따라 분배했고 상인은 상업에, 기술자는 기술직에 고루 배치했다. 곧이어 마을에는 아름다운 길이 뚫리고 웅장한 광장이 세워졌으며 배수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듬해 여름에는 들판에 심은 밀 이삭이 황금 물결을 잃었고 도시의 모습 또한 한층 풍요로워졌다. 도시 중앙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이 모습을 드러냈다. 고난 속에 모르몬 교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망치와 톱소리가 빈 하늘을 메웠다. 두 방랑자 존 페리어와 루시 또한 이 마을에 자리 잡기까지 이주자들의 뜻에 따랐다. 루시 페리어는 스탱거슨 마차 안에서 그의 새 아내와 12살 난 아들과 잘 어울렸다. 루시는 어머니를 여윈 충격에서 벗어난 여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페리어 역시 기력을 회복하고 좋은 안내자이자 실력 있는 사냥꾼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동지들의 인정을 한몸에 받았고 브리검 영과 네 장로 스탱거슨, 캠볼, 존스톤, 드레버 외에 나머지 이주자들이 분배받은 것과 똑같은 비옥한 땅을 받았다. 존 페리어는 튼튼한 통나무집을 지었고 후에 그 집은 넓은 저택이 되었다. 그는 실리에 능했고 꼼꼼했으며 손재주도 좋았다. 몸도 무쇠처럼 건강해서 종일 밭에 나가 일을 했다. 그의 농장은 무척 번창해서 3년 후에는 남들보다 잘 살았고 6년 후에는 부자 소리를 들었으며 9년 후에는 부자로 꼽혔다. 결국 12년 후에는 솔트레이트 시티 6대 대지주가 되었다. 그런데 페리어는 한 가지 이유로 동료 신자들에게 미움을 샀다. 여러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남들에 비해 그는 한 명의 아내도 얻지 않았다. 그는 그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신념을 세운 듯 보였다. 사람들은 새로운 신앙을 믿지 않는다며 그를 공격했고 돈 욕심에 사로잡혀 부인을 얻지 않는다고 수군거렸다. 혹은 대서양 연안 어디쯤
그를 기다리는 금발의 연인이 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독신 생활을 했다. 결혼 생활 외에는 모르몬 교회 교리를 잘 지켰으므로 그는 보수적이고도 믿음직한 사람으로 꼽혔다. 루시는 존 페리어가 지은 통나무집에서 아버지와 오손도손 살았다. 산기슭의 맑은 공기와 향긋한 소나무 향은 그녀에게 어머니가 되어주었다. 루시는 키가 크고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다. 페리어 농장을 오가는 신도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나 아버지의 야생마를 우아하게 모는 면모를 칭찬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대지주의 자리에 올랐을 때 서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소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 아름다운 변화는 어떤 계기에 의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 속에 있었다. 루시 페리어는 목소리와 몸매에 일어나는 복잡 미묘한 변화를 조금씩 느꼈다. 그 작은 변화와 새롭게 일어난 일은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루시 페리어는 매우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었다. 어느 6월 아침이었다. 모르몬 교도들은 그들의 굳은 신념에 따라 부지런히 하루 일을 시작했다. 들에도 마을에도 일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다. 큰 길에는 짐을 잔뜩 실은 당나귀 행렬이 지나고 있었다. 캘리포니아 금광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솔트레이크 시티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들 무리에는 양과 소, 사람과 말들이 있었으며 무척 지쳐 있었다. 그들 사이에 붉은 뺨의 루시 페리어가 밤새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말을 타고 있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시내에 가는 길이었다. 이주자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무표정한 인디언 소년들마저 엷은 미소를 띠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루시는 시의 변두리쯤 갔을 때 엄청난 솥대를 보았다. 거친 목동들도 보였다. 그녀는 마음이 급해 솥대를 가로지르려 했지만 소들은 그녀를 둘러쌌다. 그중 소 한 마리가 말의 옆구리를 뿔로 받았고 말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말 한 장에 겨우 매달린 루시는 말바굽에 치여 죽을 위기에 빠져 있었다. 그때 한 남자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말고피를 움켜쥐더니 솥대 밖으로 말을 몰았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그가 말했다. 그녀는 검게 그을린 남자의 얼굴을 보며 답했다. 너무 무서웠어요. 폰초가 소를 겁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키가 크고 부리부리하게 생긴 젊은이로 긴 총을 메고 있었다. 존 페리어 씨의 따님이시군요. 댁에서 말을 타고 나오는 걸 보았답니다. 아버님께 세이트 루이스의 제퍼슨 호프 가족을 기억하느냐고 여쭤봐 주세요. 저희 아버지와 무척 절친하셨죠. 집에 한번 들러주세요. 루시가 말했다. 젊은이는 무척 밝아진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죠.
지금은 2달 동안 산에 머문 탓에 댁에 방문하기가 죄송하군요. 아버지께서 무척 고마워하실 거예요. 절 무척 아끼시니까요. 제가 만약 소떼에 깔렸으면 영원히 슬퍼하셨을 거랍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죠? 저희는 상관없는 사이인데요. 친구도 아니고요. 그녀의 말을 들은 남자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러자 루시가 큰 소리로 웃었다. 농담이에요. 우린 이제 친구가 됐으니까 나중에 저희 집에 한번 들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루시가 인사를 마치자 남자는 그녀의 손에 키스를 했다. 그녀는 다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말을 달렸고 제퍼슨 호프 역시 동료들에게 돌아갔다. 그와 그의 일행들은 네베다 산맥에서 은광을 발견하고 개발 작업을 구하러 솔트레이크 시티로 오는 길이었다. 그는 매우 일에 열성적으로 임해왔지만 지금으로서는 온통 루시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녀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그는 자기가 하는 은광 사업 따위는 루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의 마음속에 요동치는 사랑의 감정은 한낱 달콤한 꿈이 아니라 남성다운 강인하고 격정적인 그 무엇이었다. 그는 성공을 거듭해왔다. 그래서 이 사랑의 감정에 있어서도 승리하고 싶었다. 제퍼슨 호프는 그날 밤 존 페리어의 집을 방문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그 집에 놀러가 시간을 보냈다. 존 페리어는 12년 동안 농장만 돌봐오던 터라 바깥 세상 일을 모르고 있었다. 제퍼슨 호프는 그 이야기를 친절하게 존 페리어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면 루시 또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캘리포니아 부자들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 또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은광 개발 사업과 사냥, 목장 이야기 등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제퍼슨 호프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존 페리어는 그를 진심으로 아끼기 시작했다. 루시 또한 제퍼슨 호프에 대한 감정을 키워갔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저녁, 호프는 페리어 저택에 말을 세웠다. 루시가 마중을 나오자 그는 황급히 그녀의 곁으로 뛰어가 다정하게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이제 곧 떠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다시 내가 여기로 왔을 때는 우리가 함께 떠날 수 있겠죠? 언제요? 루시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2달쯤 후랍니다. 그때는 내가 정중히 당신을 모셔갈 겁니다.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은광 개발이 성공하면 좋다고 하셨어요. 그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아버지께서 그러셨다면 저도 좋아요. 루시가 남자의 가슴에 고개를 파묻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호프는 루시에게 키스를 했다. 기다려줘요, 루시. 얼른 다녀오겠소. 2달 후면 우린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호프가 말에 오르더니 서둘러 길을 재촉했다. 루시를 보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루시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다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유타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행복한 여자였다.
존 페리어는 왜 결혼을 안 했을까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어떠한 신앙에 의해서 여러 여자와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루시를 참 잘 키워냈네요. 네, 오늘 오프닝이랑 이야기했던 거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죽을 뻔한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이젠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그렇게 기회를 잡아서 정말 루시를 위해서라도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한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겠죠. 뭐 몸이라던가 여러 가지 받쳐주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자신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제 이 뒷이야기가 어떤 이 두 인물한테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